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훌륭한 감독님을 만나러 수원까지 왔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하는 건 알죠? 어떤 네. 배경인지. 네,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 업계 출신이면서 어디 근무하셨었지? 여러 회사들이 좀 있었는데요. 로시라는 그 바카스 대학생 국토대장정 하는 회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잠깐 연하나로하고 제일기획하고 함께 아프리카컵 개막식 프리랜서로 잠깐 연출하러도 갔다 오고요. 그리고 꽤 혼자 프리랜서로 하다가 유니콘이라는 또 회사에 들어가서 그라운드 행사를 많이 했었고요. 마지막에는 KBS 플러스였고 지금은 KP 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제작을 하면서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까지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홀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유명해지신 계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유명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사람들한테 조금 그냥 알려진 정도는 한산모시 문화제인 것 같습니다. 한산모시 문화제를 제가 5년간 총 감독을 맡아서 진행을 했고, 그 한산모시 문화제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지역 축제가 결국에는 주민이 주도해야 되는데 그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를 그때 만들었다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다시 좋은 평가를 해줘서 문화관광축제로도 선정이 됐고, 그런 좋은 배경들이 조금은 제 축제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알려진 계기가 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감독님이 내가 어디 사진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 어느 회사에 계실 때 왜 소화기에다가 네네네. 볼 붙이고 그걸 누가 찍어서 아이가 올려서 네, 그게 아주 되게 재밌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평판이 좋아요. 근데 뭐 다행입니다. 제 스스로 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연출 능력 이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뛰어나지만 태도나 기타 그런 자세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남들한테 그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 축제 감독으로서의 어떤 자질 혹은 책임 뭐 이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 축제 감독이라고 하면 공연 연출 감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철저히 제 생각인데, 공연 연출을 할 때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연출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축제는 지역의 그 메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과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지역 소통과 함께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 뭐 우리 전문 기획사를 포함한 각각의 여러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협업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율하는 데 있어서 협업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축제는 아까 잠깐 소개를 하셨지만 한산 모시축제? 한산 모시문화제. 예. 모시문화제 그 대표적인 건가요? 하셨던 뭐 많은 걸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축제에 감독을 해본다라는 생각도 못했고, 축제 감독이 역할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거고요. 전국체전을 감독을 그 충남에서 감독을 하고 나서 거기에 그 2년이 돼서 서천에서 한산모시 때 전문 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가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때 축제 감독을 처음 맡아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럼 그때 좀 되돌아가서 보면은 다른 체전이라든지 여타 행사를 주로 하시다가 처음으로 축제를 맡으셨을 때의 뭐 느낌이랄까, 아니면 이게 축제를 해보니까 이런 게 좀 달랐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아까 자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연 연출이죠. 그라운드 행사, 마스게임 같은 경우는 무언가 감독 내지는 또 대행업체 연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완성해가는 전문가들끼리의 협업의 과정들이 있다면 축제는 당황스러웠죠. 오히려 감독의 역량을
미치는 게 되게 적다.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적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감독의 어떤 연출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지역의 현 상황과 그 축제 컨텐츠를 잘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아예 다르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축제 감독을 하시면서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렵다 혹은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또 이런 거는 의외로 굉장히 심플하게 뭐 처리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축제도 워낙 많으니까요. 뭐 굳이 분류를 하면 어떤 거는 뭐 자연형 축제다, 뭐 어떤 거는 예술형 축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축제의 본질을 저는 공동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들을 만나서 그 공동체가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연출자라기보다는 오거나이저 내지는 퍼실리테이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게 이 감독의 자리인 것 같아요. 축제 감독의 자리. 네. 그러면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뭐 트러블도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하세요? 예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감독 이전에는 제가 연출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리딩, 끌고 갔다라는 생각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축제 감독을 맡았을 때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듣고 많은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걸 바탕으로 제안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게 축제에서는 감독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독이 상대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지자체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 뭐 축제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지역민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시스템이나 렌탈 회사 뭐 등등 이렇게 업계 사람이 있을 텐데 어디가 제일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없고요. 그 결국에는 사람의 성향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지역에서 언론사니까는 항상 무언가 긴장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또 그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 하는 지역 언론사도 있고요. 그렇지. 또 뭐 또 편하게 생각하는 또 부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겪어보면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떤 상대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또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소홀해야 할 사람이 없이 축제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소통해야 되는 네, 자리인 것 같아요. 감독은. 그러면 어쨌든 소통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 본인이 이런 자질 향상을 위해서 뭐 노력한다든지 그런 대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축제 컨텐츠가 무엇이냐를 먼저 공부합니다. 그 한산모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천연 섬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섬유가 갖고 있는 산업적 특징.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는 이게 축제를 통해서 단순히 개막식 연출 잘했다, 공연 잘했다가 아니라 끝나고 이것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그게 관광 산업과 섬유 산업. 그렇기 때문에 지역 관광도 공부해야 되고요. 지역 산업의 컨텐츠도 이해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이 축제 감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같이 해봤던 것은 2025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였는데 곁에서 보니까 크게 이렇게 트러블 없이 문제 없이 잘 하시더라고요. 뭐 하다가 보면 성질나고 뭐 이런 건 없어? 성질 나는 건 딴 게 아니라 네. 공동체가 제가 생각할 땐 하나의 목적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개인 욕심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개인의 욕심 때문에 어떤 특정한 뭐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컨텐츠를 운영하려고 예, 불협화음이 벌어질 때 그때가 가장 화가 나고 욱하죠. 네, 네. 나 혼자 쉽게 얘기하면 나 혼자 먹고 살겠다. 저는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도 곁에서 봤었으니까요. 네.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특히 요즘 이벤트 기획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마이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기획사단하고 이렇게 어쨌든 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뭐가 제일 필요하신 거예요? 축제 감독이 간혹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더러 있잖아요. 다 통용될 수 있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기획사 분들하고의 협업 관계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전문 역량을 제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서로 보완해서 채워주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만날 때부터 제가 무언가 수직적 관계에서 위에서 군림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상호 보완한다고 생각하고 협업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감독이라는 자리가 자꾸 부담이 있고 뭔가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군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알게 모르게 그냥 이렇게 약간 지시하거나 지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조금은 낯간지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나 이 오재열은 다른 감독들하고 이렇게 견져봤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 단점은 내가 안 물어볼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 앞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사람들과 소통과 협력을 잘한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100 중에 1이 될까 말까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사람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끌어내서 100을 채워서 그 프로젝트, 축제가 성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쑥스럽습니다만 이 채널이 그렇게 조회수가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혹시나 아는 네. 분들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네. 공무원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뭐 기획사단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같은 동료도 있을 텐데 뭐 인사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편안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많은 층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니까 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이면 공무원, 또 전문 기획사에서는 또 전문 기획사 나름대로 항상 고민과 힘든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축제 업무가 다 피하고 싶은 업무잖아요. 그러면 전문 기획사도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녹록지 않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신다 그러면 서로 웃으면서 격려해줬으면 좋겠다. 이 채널도 조금 많이들 도와주시고 호응해서 정말 이렇게 힘든 축제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힘을 얻고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채널로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보시는 순간에.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좀 게을러져서 어디 많이 안 다니는데 워낙 훌륭하셔서 어쨌든 제가 수원까지 왔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니까 또 맛있게 또 먹으러 가죠.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